들지? 우리 막내. 아이고 오늘 잠 잘 자네. 이따 피곤하지. 밖에 춥고 막 하니까 저 친구는 안쓰러워 죽겠어. 짠하기도 하고. 자, 많이 힘들 거예요. 자, 별도 합산 토지다 그랬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별도 합산은 사업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사업용이면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주거용과 사업용이 있어요. 그럼 사업용이다 그러면 영업용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공장용이 있다는 얘기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라는 건 상가 건물을 얘기해요. 그럼 상가 건물에 출입구 땅이 있겠죠. 학원 들어올 때 땅 밟고 이 땅은 왜 필요해? 상가 건물에서 필요한 땅이야. 상가 건물 왜 갖고 있어? 임대 사업하려고. 그러면 별도 합산이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 이내까지만. 그럼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 초과는 다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요거는 딱 한 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인데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건 상가 건물이야, 상가 건물. 기준 면적이라고 하면은 바닥 면적에 대해서 지역별로 적용되는 배율이 있습니다. 지역별이다 그러면 상가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상가 건물이 도시지역이냐 바깥이냐. 도시지역이면 전용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에 상가가 있다. 그러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죠. 상가 건물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야 될 곳이니까 많이 혜택을 줘요. 부속 토지는 몇 배까지 인정한다? 5배까지. 상업지역은 상가 건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축소를 합니다.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3배까지를 적용한다는 것. 자, 예를 들어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영업용 건축물이 있고 땅이 있어요. 땅이 얼마나 왔냐? 100제곱미터가 있어. 그런데 요 바닥 면적이 얼마나 왔느냐?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야.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전용 주거지역에 있어. 전용 주거지역은 몇 배까지 인정한다고 그랬죠? 5배. 그러면 토지가 100제곱미터가 있을 때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건 얼마냐 이거야.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 10제곱미터에다가 문제에서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나왔었어. 그리고 또 그때는 몇 배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뜻만 알면 되지. 그러면 10 곱하기 5, 10 곱하기 5, 그럼 50제곱미터까지만 부속 토지로 인정을 해줘. 그럼 얘는 사업용이니까 별도 합산이 되는 거죠. 야, 50제곱미터만 있으면 되는데 왜 100제곱미터 갖고 있냐? 그럼 초과액 50제곱미터는 인정을 못한다. 뭐가 되죠? 종합합산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 요 개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적용되는 배율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 주어질 거야. 여러분 요 어떤 뜻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 영업용 건축물은 상가 건물이다. 상가 건물은 지역별로 다르다. 전용 주거지역은 몇 배? 5배까지. 상업지역은 3배까지. 이렇다 정도만 알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준 면적 구했으면 기준 면적까지는 사업용으로 인정하고 초과되는 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되더라. 끝.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학원 들어오실 때마다 입구에서 요건 다 무슨 과세가 된다? 별도 합산이다. 왜 별도 합산이냐? 사업용 토지니까.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도사돼요. 꼭 목요일마다 공부할 생각 하시지 말고 이제 들어올 때마다 요건 별도 합산, 별도 합산 이렇게 들어오면 돼.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공장은 아까 세 가지를 다 배웠어요.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첫째, 도시 지역에 있다. 그 다음에 군읍면 지역에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된다? 분리과세. 또 도시 지역 안에 공업 지역에 있다. 뭐가 되죠? 분리과세. 그 다음 주거 지역에 있어 싸우는 건 사업이니까 별도 합산. 여기 있던 기준 면적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 합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공장 이해 가요? 있어야 될 곳에 있다.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싸워. 그럼 요건 뭐가 돼? 별도 합산. 사업이니까 막을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기준 면적 초과되면 뭐가 돼요? 종합 합산이야. 공장이 3개지만 요거 전부란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페이지 수도 기본세에 굉장히 많아. 이거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 판단해. 사업용이라는 거. 뭐가 있냐? 요거 보죠. 차고용 토지는 뭐냐? 앞에 뭐가 빠졌냐? 운송사업이 빠졌어요. 운송사업. 안 써도 돼요. 여러분 판단해서 내가 택시 사업을 해. 그럼 뭐예요? 택시가 나중에 영업 끝나고 나면 주차 공간 필요하겠죠. 이 땅들은 왜 필요한 거야? 운송사업 하기 위해서. 사업용이니까 별도 합산. 여러분이 주변에 택시 회사 같은 데 있나? 버스 회사 같은 데 있나? 봐봐요. 밤에 세워놓죠. 저 땅은 내 운수사업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야. 주차 공간이. 사업하기 위해서 땅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별도 합산이야.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 학원을 하고 있어. 그럼 운전 학원을 한다면은 강의실 건축물도 필요하지만 실습용 S자, T자 코스 땅 필요하죠. 이거 다 학원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야. 야 자동차 운전 학원 하려면 저 땅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업용 별도.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데 너무 힘든가? 판단이 안 돼? 외우는 게 나아? 저 많은 걸 외웠다간 가출합니다. 그 다음 요거 나왔어. 법인묘지용 토지. 법인묘지다 그러면 무슨 공원, 묘원, 수목원 이런 데 있죠. 여기서 뭐야? 야산 3개를 갖다가 사.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을 설정을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지료, 땅값을 받는 거죠. 임대료를.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뭐야? 빌려주는 게 내 사업이란 얘기지. 따라서 거기는 다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이 돼. 개인묘지다. 개인묘지는 세금 안 내. 이따가 배우지만 비과세야. 비과세니까는 세금 안 내. 그러나 법인묘지다. 그러면 다 사업용이 된다. 좀 더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내 입장에서 빌려주고 돈 받는 땅은 다 사업용이야. 빌려주고 받는 거. 돈 받으면은 다 사업용이야. 자, 이제 여기 나왔고요. 이렇게 봐. 법인도 봐. 묘지 땅 빌려주고 돈 받잖아. 그럼 이게 다 재산세에서 사업용이 되는 거야. 또 뭐가 있냐? 내가 학원 사업하고 있어. 자동차. 그럼 뭐예요? 수강료 받고서 빌려주는 땅이 실습용 토지죠. 돈 받는 땅. 불안하다. 중고 자동차를 내가 파는 사업을 해. 그럼 중고 자동차 전시용 땅이 필요하겠죠. 이게 사업용이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차를 주고 돈 받는 거야. 돈 받는 땅은 다 사업용이고. 또 내가 뭐하냐? 카센터라고 있어. 카센터 하면 수리하고 돈 받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수리할 공간, 땅이 필요하지. 이게 다 뭐가 돼? 사업용이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차를 갖다가 주차 공간이 아닌데 주차하면 견인당하죠. 내가 견인차 보관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견인된 걸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돈 받아야 건네주겠죠. 그러니까 돈 받는 땅은 다 뭐가 된다? 사업용이 된다.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요거는 내 사업과 관련이 있다.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다. 그럼 별도 합산이지. 그 많은 걸 언제 외워? 그 다음에 또 요거죠. 요거 잘 봐요. 스키장이다. 그럼 스키장 사업하는 거야. 골프장 사업하는 거야. 근데 원형이 보존되는 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건 뜻을 이해하면 원형이 보존된다 하는 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은 골프장을 가면은 어떻게 돼? 숲이 이렇게 있을 때 있고 벙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숲이 있어. 숲을 갖다 베버리면 편할 걸 숲을 베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도. 왜 보존해 둘까? 이유를 생각해 봐. 내가 스키장을 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사람이 부닥칠까 봐 여기다가 나무들을 좀 심어놨어. 이거는 내가 왜 베지 않고 보관해 두고 있을까 이거야. 왜 베지 않고 그대로 남겨놨을까? 스키장 사업하는데? 나중에 팔려고. 세금 문제 때문에. 왜 우리 대화가 안 되나? 왜 이걸 베내지 않고 그냥 내비로 놨느냐? 내 사업에 도움되니까. 이해 가요? 왜 원형을 보존했을까? 숲을 갖다가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웅팍이 들어갔는데 왜 메꾸지 않고 가만 내비로 뒀을까? 내 사업에 도움되니까. 그 스키장 같은 데 내려올 때 보면 이렇게 내려올 때 되면 요 코너길에다가 나무들 좀 심어놓고 하잖아. 다치지 말라고. 나무 심어놓고 여기에다가 뭐죠? 그 스펀지 같은 걸로 막아놓잖아. 왜 이걸 베지 않고 남겨놨을까? 내 사업과 도움이 되니까. 요게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골프장에 벙커가 있어. 물웅덩이. 이거 왜 메꾸지 않고 그대로 물구덩이 남겨놨을까? 내 골프장 사업할 때 재미 좀 느끼게 하려고. 양말 벗고 맨발로 들어가게 쇼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원형이 보존되는데 내 사업하고 있는데 원형을 보존시켰다 이거야. 이 말인즉슨 내 스키장 사업에 도움되니까, 내 골프장 사업에 도움되니까, 그럼 사업용에 도움되니까 사업용 별도 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시나? 왜 남겨놨을까? 내 사업에 도움되니까. 그럼 사업용이니까 별도 합산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왜 남겨놨을까 했더니 나중에 세금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면 곤란하죠. 왜 남겨놨냐? 앞에 사업이라고 조건이 주어졌잖아. 내 사업에 도움되니까 그대로 남겨놓은 거야. 요 용어 이해 가실래나? 좀 말이 어렵나? 그렇잖아. 해볼만 하잖아. 그래서 이 별도 합산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예요. 이것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개만 정확히 알아도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 건물의 땅은 우리가 별도 합산이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것도 사업용이다. 다만 어디에 있어야 된다?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 다시 말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 이럴 때만 사업.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아까 다 했던 거고. 여기까지가 더도 덜도 없어요. 전부입니다. 시험 때까지 이게 다예요. 그래서 거기 프린트 해드린 것만 시험 때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요거 비교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해 드릴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분리과세다 그랬으면은
농지 개념으로 먼저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종합합사는 비사업용 토지로 알아두시고 별도합사는 사업용으로 알아두시면 끝. 그리고 미리 얘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농지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미리 설명합니다.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다. 토지 중에는 사업용과 비사업용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 끝.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종부세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 그것만 달달달달 하시면은 올해 한 문제 이상은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꼭 요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재에선 이게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냐 하면은 페이지 수가 이 교재는 그래도 적게 나온 거예요. 다른 교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선 여러분들 166쪽부터 181쪽까지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요 프린트 한 장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교재 읽다가 가출하실래? 프린트 한 장으로 공부하실래? 그 한 장으로 공부하면 되잖아. 그 내용들은 다 그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과세 표준과 그 다음 세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과세 표준 세율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과세 표준이다 그랬으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작년에도 출제가 지문이 하나 돼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체크를 해두면 돼요. 세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법 개정론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안으로 바뀌겠지만은 어느 분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미리 예고할게요. 양도소득세 증과세 완화 체크하고 개정세법 그 다음에 종부세 완화 요 두 가지가 우리 저번에 선거에 나온 후보님들의 공통사항이야. 그러니까 어느 분이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개정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어느 분이 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강의하면서 하나씩 해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은 하나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해서 분리, 별도, 종합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181쪽에 나왔어요. 비과세 먼저 하고 그 다음 과세 표준 이어서 하겠습니다. 181쪽에 비과세가 나왔는데 이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 뭐냐? 재산은 내 재산인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재산만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첫째, 국가가 소유한 것. 국가가 소유하면 모든 게 비과세라고 그랬죠.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 비과세야. 그 다음에 요거죠. 국가끼리 하는 것.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뭐 한다고 그랬죠? 과세. 비과세면 비과세. 똑같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 국가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받았대. 한 번 더 할게요. 국가 소유를 개인이 사용을 하는데 공짜로 사용했다. 무상으로. 그럼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매수계약자.
그런데 유료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네가 내. 국가니까 뭐가 되죠? 비과세.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인 소유야. 개인 소유를 국가가 사용을 하는데 똑같죠?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국가니까 뭐가 돼?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면 네가 내. 개인이니까 과세.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한다 또는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개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공용 나왔으면은 무상이란 말이 없어도 무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 땅을, 개인 거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그 다음에 유료면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가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도로, 하천, 도로라고도 얘기하고 사설도로, 줄여서 사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설도로 나올 때가 있고 사도로 나올 때가 있고 도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같이 사용하면은 비과세야. 내 개인 땅이야. 이걸 사람들이 통행에 사용하도록 제공을 했다. 사설도로. 이런 것들은 여럿이 쓰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그런데 전용 혼자 써. 혼자 쓰면 개인 재산이죠. 따라서 뭐가 된다? 과세. 딱 한 번 몇 년 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전용이다 그러면 나 혼자 쓰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 그러나 남들 다 같이 사용하면 뭐가 된다? 비과세. 여기는 어떤 게 있냐? 도로, 하천, 제방. 제방은 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국어가 또랑, 유지, 늪지, 호수, 저수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묘지는 취득할 때 취득세 조금만 내고 등록면허세부터 비과세라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비과세. 그 다음 재산세도 비과세가 됩니다. 단어만 알면 돼. 남들 다 같이 쓰면은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잘 보세요. 요거. 자, 여기다 정리. 자, 임야. 무조건 뭐가 된다? 종합합산. 임야는 무조건 잡초만 우거진 땅이야. 저푸른 초원이야. 그럼 놀리는 땅이야. 종합합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보호구역 안에 있다. 어떤 보호구역 안에 있다. 그러면 세금이 조금 쌓여. 분리과세. 기억나셔? 그런데 여기 봐요. 제한구역이 보존구역이 세. 규제가 센 지역 안에, 규제가 센 지역 안에 임야는 재산권 행사가 안 돼.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다시 한번. 아무 말 없이 임야. 그럼 저푸른 초원 위에 나대지, 종합합산. 끝. 그럼 보호구역은 대부분이 분리과세야. 근데 규제가 센 보호구역이 몇 개가 있어. 얘만 공부하면 돼. 얘는 규제가 세. 그러니까 요 지역 안에 있는 것만 비과세. 나머지 지역은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럼 어떤 거냐?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기 쉬워. 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저 백두대간에 내 땅이 있어. 땅은 내 땅이지만 어떻게 된다? 평생 못 가볼 땅도 돼. 무릎하기 싫어가지고. 매매도 안 돼. 개발도 안 돼. 이런 땅은 세금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4개가 있거든.
그중에 첫 번째 백두대간 보호지역.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나 숨차서 못 올라가. 개발도 안 돼. 따라서 과세 비과세 비과세 해주는 거야. 재산세라는 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재산의 가치가 있어야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재산은 내 재산인데 매매도 안 돼, 재산권 행사도 안 돼.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야. 또 뭐가 있냐? 아까 얘기했죠.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야. 보존지구는 이름 자체가 세잖아. 아까 설명했죠.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지만 보존지구 안에 있는 건 다 풀 한 포기도 보존해야 돼. 따라서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2개 배웠어?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요거야. 민통선. 민간인 통제보호지역 있죠? 통제보호지역이다. 민통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민통선 안에 땅이 있는데 내 맘대로 들락날락도 못하겠죠. 허가받고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매매도 안 돼.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통제보호지역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전, 답, 과수원, 대지. 우리가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은 농사도 지어요. 거기 있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래? 청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통선 안에서 생산된 쌀은 고가로 많이 팔릴 때가 있었죠. 따라서 민통선 안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땅, 전, 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눈치챘죠.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 통제보호지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 맞아요. 근데 괄호 열고 전답도 비과세.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건 비과세지만 그중에 전, 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가 된다. 이상하다. 아까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 4개 배웠는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왜 빠졌습니까? 목장용지는. 내가 민통선에서 목장을 한다고 한우 300마리를 풀어놓고 방목을 해요. 300마리 푸는 순간에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지뢰밟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용지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전답, 과수원만 인정을 해준다. 농지 중에서. 그 다음에 대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존지구 안에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요 지역 3개, 3개만 일단 알아둬요. 3개는 무조건 비과세더라. 그럼 요 지역을 뺀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되더라. 이렇게 공부하면 편하겠죠. 이 보호구역 다 외워야 되고 이 보호구역 다 외우면 머리 아프니까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단골 메뉴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거,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거, 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비과세. 나머지 보호구역 안에 건 뭐가 돼? 과세, 분리과세라는 거.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다. 임시용 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은 임시가 어떤 뜻이 포함됐다고 그랬죠? 철거가 예정된 거야. 요건 취득세하고 달라요. 취득세는 한 번 거두니까 1년 초과해야지만 과세야. 근데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걷는 거야. 따라서 1년이 안 돼야 비과세야. 1년부터는 과세가 된다는 것. 차이점 이해가요?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거두니까 1년부터는 과세야. 1년이 안 돼야 비과세가 된다는 것. 차이점 되겠나요? 취득세는 한 번 거두니까 1년까지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해야 과세.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거두니까 1년부터 과세.
1년 안 되면 비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얘도 어렵죠. 해당 연도에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주택. 요건 뭐냐? 보세요. 내가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0월 8일까지 철거 명령을 받았어. 보상 계약도 끝났어. 그러면 10월 8일 날 철거가 확정이 됐다 이거야. 근데 3층짜리 철거하는데 얼마나 걸려? 반나절이나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재산세를 갖다가 판정을 하는데 6월 1일 날 철거 안 했어. 왜? 10월 8일 날까지만 철거하면 되니까 늦게 철거되잖아. 하루면 끝나니까. 야, 요거 우리 9월 말에 철거하자. 그럼 6월 1일 현재 철거가 안 돼 있어. 철거가 안 돼 있어도 해당 연도에 철거가 확정됐다는 얘기죠. 이랬을 경우에는 철거가 안 됐어도 철거된 걸로 간주가 돼서 재산세 올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해 가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바로 이거야. 건축물이나 주택은 없어져. 철거면 없어져. 근데 철거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땅은 남아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철거다 그러면 무조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건축물하고 주택만 없어지는 거야. 얘들만 비과세야. 토지는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철거하고 뭐가 나오냐?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과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철거만 보고 뜨문 비과세 보고 맞았다 이렇게 오해하죠. 주택은 비과세 맞지만 토지는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왜 그런지 이해 가셔? 없어져야, 재산이 없어져야 우리가 비과세가 되죠. 남는 것은 다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제가 세법하면서 이것도 강조했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다 아니 여기 없는 건데 사망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만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없어지지만 재산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말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은 사람만 죽는 거지 재산은 남아있으니까 언젠가 상속받을 사람한테 승계가 된다는 것. 그 개념 알아두셔요. 철거도 똑같습니다. 철거는 건축물과 주택만 멸실 없어지는 거지 땅은 남아있으면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선박. 다른 건 다 땅이고 선박만 하나 있어. 비상제 구조용 선박. 공익사업을 위해 쓰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비과세. 최근에 선박 딱 한 번 처음으로 나왔어요. 대부분이 비과세 되는 건 토지다. 토지라는 것, 임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재산세 중에서는 토지가 예전에는 재산세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옛날엔 세금의 이름이 따로였어. 토지는 들어보셨나 몰라? 종합토지세, 옛날에 종토세라고 그랬죠. 이게 재산세로 흡수가 된 거야. 그래서 재산세 중에 범위가 제일 넓은 게 토지입니다. 그 어려운 걸 지금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181쪽부터 나왔습니다. 밑줄 연습해 볼게요. 181쪽에 1번 국가 등의 소유 이렇게 나왔죠. 둘 다 밑줄 치면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세를 부과한다. 어느 하나가 뭐냐? 182쪽에 양괄호 1번 나왔죠. 182쪽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182쪽에 양괄호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했죠. 국가, 그 다음 건너뛰어요. 국가와 연부매매 계약 체결하고 사용권을 동그라미 무상으로 부여받음으로써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 그러니까 국가 거를 연부계약만 맺고 무상으로 사용하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내가 누가 되는 거죠? 매수계약자. 그 다음에 2번 국가 등의 무료 사용은 첫째 줄 국가가 건너뛰어요.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괄호 건너뛰고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가 1년 이상 공공용이라는 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국가가 개인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해. 내가 낼게. 내가 국가니까 뭐가 되죠? 비과세. 그런데 세 번째 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세를 부과한다. 양괄호 1번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만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모 2번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는 굵은 것만 밑줄 칠게요. 1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요건 비과세가 되는데 박스를 보세요. 박스를 보면은 1번 도로 중에서 도로는 비과세입니다만은 두 번째 줄 끝에 다만부터 밑줄 치세요. 다만 건축법 시행령 건너뜁니다. 밑줄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이거예요. 도로로 제공하면 비과세야.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공터가 있어.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설도로 비과세 끝. 그런데 대지 안에 공터는 제외한다. 대지 안에 공터예요. 도로 안에 공터가 아니야. 대지 안에 공터. 요건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것. 대지 안에 공터. 그 다음에 3번 제방은 첫째 줄 끝에 다만부터 밑줄.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전용하면은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한다는 얘기죠.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183쪽에 2번에 보면은 양괄호 1번 첫째 줄 끝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비과세. 다만 전답 과수원 대지는 뭐가 된다? 제외한다.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4가지 지역만 공부하라고 3개만 배웠죠. 양괄호 2번 나왔어요. 밑줄 산림보호구역. 두 번째 줄에 최종림, 시험림. 최종림이 뭡니까?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서. 따라서 얘는 세금을 안 냅니다. 따라서 최종림이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죠. 이건 비과세가 된다. 자, 그럼 산림보호구역까지 특정 지역 비과세 되는 거 4개를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밑줄 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에 있냐? 보존에 동그라미 치세요. 4번 밑줄 백두대간 보호지역. 거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양괄호 1번 통제보호지역, 양괄호 2번 산림보호구역, 양괄호 3번 보존지구, 양괄호 4번 백두대간 보호지역. 요 4가지 특정 지역은 비과세더라. 끝.
나머지 보호구역이 나오면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더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임시건축물로서 1년 미만인 것, 1년부터는 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밑줄 비상제 구조용 선박, 배는 그거 하나죠. 그 다음에 5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두 번째 줄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주택, 이 경우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철거하면은 철거되는 부분만 비과세가 돼.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건 다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허전하잖아. 거기에 뭐가 쓰이냐? 맨 마지막에다 써놓으셔요. 부속 토지는 과세. 그거까지 써야 완벽합니다. 부속 토지는 과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임야, 땅에 대한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임야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냥 임야 끝 이렇게 나오면 종합합산이야. 놀리는 땅. 그런데 보호구역이 있는데 특정 보호지역 4개 안의 것만 비과세, 나머지 지역은 과세가 된다. 분리과세. 그럼 4가지 특정 지역은 뭐예요? 첫째, 통제보호지역 안에, 산림보호구역 안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그 다음 뭐가 있죠? 자연보존지구 안에 있는 것만 비과세. 나머지 보호구역이 나왔다. 그럼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일일이 다 여러분 암기할 수 없습니다. 임야 정리되겠어요? 그럼 공장도 한번 해볼게. 공장은 도시지역 밖에 있다? 분리과세. 물론 기준면적까지. 그 다음 도시지역 안에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에 있어도 뭐가 된다? 분리과세. 기준면적까지.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으면 싸워. 무슨 과세? 별도 합산. 싸운다고 그래서 너 여기서 사업하면 안 돼. 막을 수 없죠. 그래서 별도 합산, 조금 비싸. 그 다음 어느 지역에 있던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이런 것들만 신경 쓰면 됩니다.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과세표준, 세율 요게 나왔는데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과세표준이 작년에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해드리면 돼. 여기 보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 요건 뭐냐 하면은 여태 다 배웠던 내용이야. 재산세는 때 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그럼 고지서에 세금이 인쇄돼서 오죠. 그럼 정부는 도대체 어떤 금액으로 세금 계산했냐 이거야. 그렇죠. 항상 뭐가 돼? 시가표준액. 고지서 나오는 건 다 시가표준액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끝. 시가표준액. 자, 그래서 요거예요. 시가표준액, 개인법인 모두 시가표준액인데 여기서 요거 알아두셔요. 다음 주하고도 연결됩니다. 보세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도 또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안하니까 2개만의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제도가 있다는 것. 2개만 있는 제도예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뭐냐 하면 시가표준액으로만 하면은 세금 부담이 크니까 깎아주자 이거야.
깎아주는 게 시장 경기에 따라 공정하게 비율을 정해주겠다, 깎아주겠다, 이런 제도야. 그럼 얘는 뭐냐?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 건축물 70%, 주택은 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땅 중에는 농지,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엔 주택, 요게 세금이 싸다고. 그럼 얘라는 건 뭐냐면은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 6억이다. 그럼 종부세 생기기 전까지는 6억에다 세율 곱했어. 종부세가 생기다 보니까 세금 2번 내잖아.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깎아주는 제도야. 토지는 이 중에 몇 프로만 과세한다? 70%. 그럼 6, 7이 42, 4억 얼마? 2천만 원. 그러니까 30% 깎아주는 거예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뜻 이해 가나요? 요거는 재산세와 종부세만 있는 제도야. 재산세만 내면, 종부세만 내면 이런 제도가 없었어. 2번 내니까 깎아주겠다, 시장 경기에 따라. 그러던 것이 여태 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져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본다. 그럼 시가 표준액 끝. 재산세로 묶어서 나오면은 시가 표준액만 사용하는 게 있고 곱하기가 나오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산세를 묶어서 내면 정답은 시가 표준액이야. 근데 콕 찍어 토지, 콕 찍어 건축물, 콕 찍어 주택으로 나올 땐 시가 표준액, 그럼 틀린 지문이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곱하기가 나와야 된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종부세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령 가르쳐 드릴게. 올해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뭐냐? 과세 표준 물어봤을 경우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곱하기가 나와야 정답이다. 이렇게만 알면 나와도 땡큐예요. 재산세로 묶어 나온다. 그럼 시가 표준액 끝. 왜? 토지, 건축물, 주택만 곱하기가 있고 선박과 항공기는 깎아주는 제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묶었을 때는 시가 표준액, 콕 찍어 토지라고 나왔을 때는 시가 표준액 틀린 말이야. 뭐가 나와야 된다? 곱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184쪽에 보면은 네모 1번의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박스 토지, 건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뭐가 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 다음에 2번 밑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범위라는 건 뭐냐? 처음에 세법이 생겼을 때, 개정됐을 때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범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라 이거야. 시장 경기에 따라 범위를 줬는데도 여태까지 고정으로 적용합니다. 100분의 얼마? 70. 주택은 100분의 얼마? 60. 2번 선박 항공기의 과세 표준은 곱하기가 있다 없다? 없다. 밑줄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끝. 열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야. 이게 단데 작년에 요게 나왔나 그렇게? 주택이 혼자 튀니까 골고루 나왔어요. 그 다음 185쪽에 세율은 체크. 절대로 1월 달에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솔직히 이런 요령 가르쳐주면 공부 안 할 텐데 세율은 신고하는 세율이 많이 나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그럼 재산세와 종부세는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이죠. 그럼 고지서에 세금이 인쇄돼서 오잖아. 그럼 여러분은 뭐만 잘하면 돼? 돈만 잘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율을 갖다 시험에 자주 낸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세율을 많이 홍보해야 돼. 옛날엔 TV 뉴스에 신고하는 방법 광고료 들어가는데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니야.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출제를 자주 해. 그럼 학원에서 강의를 더 집중적으로 해. 왜?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신고할 때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많이 출제해요. 그러니까 홍보비도 안 들고 좋다는 얘기지.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고지서가 나오는 세금은 여러분이 세율을 많이 알면 불편해. 잘 알면 불편해. 왜?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고지서 날라오면 배 깔고 누워서 한번 아는 상식대로 계산을 한다고. 근데 그 고지서 금액도 사실상 사람이 세무공무원이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 이게 우연히 한번 걸렸어. 걸리면 인터넷 때문에 난리 납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어떻게 국민 세금을 이렇게 뺏어갈 수 있어? 그럼 남양주에서 있어. 그럼 댓글 달려. 여기는 창원이다. 나도 미투. 골치 아프니까 될 수 있으면 세율을 많이 출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알면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지서 나오면 돈만 내라 이거죠. 그래서 세율이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지문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세율에 관한 것은 1월 달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외우라고 그러면 기절할 테니까. 그 다음 193쪽에 부가징수가 마무리인데요. 이 부가징수는요 매년 시험에 나오죠. 따라서 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 복습할까요? 취득세, 납세 절차 중요했었죠.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중요해요. 재산세, 부가징수, 고지서 날라오는 거 납세 절차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예고편, 종합부동산세도 납세 절차가 중요하고 마지막 양도소득세도 납세 절차 중요합니다. 왜? 세금은 걷는 게 포인트니까. 그래서 납세 절차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됩니다. 5가지 조세 다. 그래서 그 부가징수에 대한 것 여기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빨리 끝나시려면 5분간 쉬었다 할까?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 빨리 집에 가서 점심 드시고 한잠 자야지. 고생하셨어. 어려운 거 배우는데. 자, 10분간 휴식.